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안나는 성공한 관직 생활을 하는 남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의 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애지중지하는 8살배기 아들이 있고 우아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와 교류를 합니다. 안나는 이성적이고 다정한 사람이며 편협하거나 거만하지도 않은데 개방적인 성향은 사력 있고 정직한 것이며 삶의 즐거움과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총명한데 오빠 집이 있는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습니다. 오빠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막기 위해서인데 오빠가 아내 몰래 가정교사와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의 역에서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는데 이 만남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한 무도회에서 다시 브론스키를 만난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그와 사랑에 빠지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격정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론스키를 향한 사랑으로 안나에게 세계는 새로운 빛을 발하는데 남편과 함께했던 그때까지의 생활은 죽은 자들 세계로 비춰집니다. 안나는 남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데 남편이 그녀를 기차역으로 마중 나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귀가 구역질 날 정도로 크다고 느낍니다. 더구나 자신이 그렇게 즐겁게 기다렸던 아들과의 재회도 생각만큼 즐겁지가 않았고 그녀는 브론스키에 대해 느끼는 사랑만큼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없었다고 느낍니다. 안나는 엠마 보바리처럼 삶이 지루해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그 반대로 삶에 대한 격정적인 즐거움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연문을 뿌리고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에 은밀하게 퍼져가는데 이 일은 안나에게는 위험한 일로 그녀의 존재가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류사회에서 결혼한 부인이 간통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지만 남자인 브론스키에게 이 업무는 오히려 일종의 훈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정중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특별히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나를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안나의 남편 카레니는 오래전에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감했지만 확고한 간통이란 다른 가족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불륜을 알게 되자 분노하여 브론스키와 결투할 생각까지 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이혼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카레니는 자신의 명성, 결혼, 사회적 위치를 구출하는 것을 택하며 안나가 브론스키를 만나는 것을 금지시키고 품위 있게 행동하라고 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떼어놓겠다고 위협도 하는데 카레니는 의무에 투철한 사람이지만 감정에 연루되어 무기력한 태도를 보입니다. 안나는 마침내 남편을 떠나는데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지만 자신의 아들마저 두고 브론스키와 함께 살기 위해 떠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에 바치는데 소문은 더욱 커져가고 페테르부르크 사회는 안나를 점점 더 심하게 멸시합니다. 결국 그녀는 상류사회에서 추방되는데 품위 있는 부인은 누구도 그녀와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나에게 남은 것은 브론스키와의 사랑이 전부이지만 브론스키의 격정은 점점 식어가고 안나는 질투와 광기로 과민해집니다. 브론스키는 아무 생각 없이 대응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안나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브론스키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자 비참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브론스키에 대한 복수심으로 화물열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화물열차가 그녀를 덮치는 순간 비로소 안나는 자신이 결행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닫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럼 소설에서 마음속 깊이 남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겪고 있는 슬픔의 원인이 누구였던가 생각해냈다. 바레니타의 모습이 그 아름다움으로 그를 놀라게 한 찬란한 햇빛을 비스듬히 받은 노란 기리밭의 광경과 아득히 파릇파릇한 지평선으로 녹아들고 있는 저 멀리 노란빛으로 얼룩진 해묵은 숲의 광경과 하나로 융합된 그때에 그가 느낀 감정이야말로 바로 젊음이 아닐까?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자기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는 그저 1년 전에 도청 소재지의 한 호텔방 니콜라이 형의 죽음의 자리에서 완성되었던 것과 똑같은 무언가가 완성되고 있음을 알았고 또한 느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었고 이것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 슬픔도 이 기쁨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모든 일상적 조건밖에 있었고 이 일상생활의 틈새 같은 것이었으며 그 틈새를 통하여 숭고한 무언가가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쪽의 경우 모두 똑같은 쓰라림과 괴로움을 가지고 다가왔다. 그들을 갈라놓은 조바심에는 아무런 외부적인 원인도 없었다. 그리고 그 기분을 풀려고 했던 일체의 시도는 그 조바심을 없애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했다. 그것은 그녀에겐 그의 사랑이 감퇴했다는 믿음에 기인한 내부적인 조바심이었고 그에게는 그녀를 위해서 자기가 이처럼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그녀는 그것을 덜어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층 더 괴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회한에 뿌리박고 있는 조바심이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조바심의 원인을 직접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사건건 이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그녀에겐 그의 모든 것, 즉 온갖 상념, 온갖 욕망, 온갖 정신적 및 육체적인 특색 등등이 오직 하나, 즉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었다. 그 무렵 그렇게도 아름답고 다가갈 수도 없을 것처럼 보였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그 무렵에 가졌던 것이 지금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들은 말하자면 결합될 때까지는 양쪽에서 서로에게 접근하였었지만 그러고 나서는 억누를 수 없는 기세로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떨어져 가버렸던 것이다. 그래, 그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결국엔 두 사람을, 사료지아와 부알렉세이를 똑같이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둘을 결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플랫폼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겹기까지 한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처음으로 역시 기차역에서 만났을 때의 그녀, 신비롭고 아름다운 행복을 사랑하고 희구하고 또한 가져다 주었던 그녀, 최후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잔혹하고 복수심에 찬 모습이 아닌 그녀를 떠올리려고 애써 보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내려고 애써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은 이제 영원히 독살당해버렸다. 그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영원히 나을 수 없는 회한이 으쓱거리는 듯한 멋지게 성공한 그녀의 위험만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어느덧 그는 치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대신에 흐느낌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주요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이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는 인물로 종교와 인생관, 육체와 정신, 죽음의 문제 등을 작품 속에서 논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독자에게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톨스토이주의는 원시 그리스도교로 회귀하며 단순하고 간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라 하느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폭력의 무저항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풍속도와 여성의 애정 심리를 밀도 있게 묘사한 명작으로 전쟁과 평화, 부활과 더불어 톨스토이의 3대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운녀 안나의 간통과 가정 파탄이라는 통속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소설의 형식상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보바리 부인과 같이
19세기의 연애소설이라고 하지만 실은 결혼에 관한 소설로 결혼은 무엇보다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인 격정이 필요 없다면 사랑의 격정은 사회의 변방에 놓이게 되고 그 격정에 몸을 맡기는 모든 여자들을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격정의 땅으로 휩쓸어 가버립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엠마 보바리와 함께 현대 문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간통 여인입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를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격정인데 사랑이란 도덕주의자인 톨스토이의 눈에는 더덥고 감각적이며 이기적일 뿐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1997년 버나드 로즈 감독의 작품으로 영화화가 되었는데 소피 마르소와 션 빈이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조 라이트 감독의 작품으로 다시 영화화가 되었는데 키이라 나이틀리, 주드로, 에런 존슨이 출연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8년에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 신예지 감독의 작품으로 에카테리나 구세바, 세르게이 리 알렉산더 마라쿠린 등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대 마음에 봄이 온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자주 벗어버리고 싶었던 사랑의 무게, 어깨를 짓누르던 내 삶의 무게, 인내하는 마음의 봄이여 오시리니 내 영혼에 눈부신 봄이 온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곰을 기다리는 그대에게 홍수희